12일부터 사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추석 당일 고속도로는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남도가 가볼 만한 곳들을 선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축제인 남산 상봉제가 21일 개막합니다. 막바지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통영을 찾아 적조 방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2일부터 사흘간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짧은 연휴 탓에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미처 구하지 못한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고향에 가실 텐데요. 언제가 가장 혼잡한지를 알아두면 조금은 편안한 귀성, 귀경길이 되겠죠. 표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나흘간으로 닷새였던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88만 대, 지난해 대비 2.2%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다 짧은 연휴 탓에 귀성, 귀경길 모두 추석 당일 가장 몰려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올해 추석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귀성일이 목요일 하루로 짧아서 추석 전날인 목요일과 추석 당일 금요일에 이용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은 추석 당일 113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부산에서 마산까지 1시간 5분, 진주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히 김해 진례에서 북창원까지 18km와 함안 군북에서 창원 2터널까지 28km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애플리케이션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도로에서 보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은 물론 우회도로, 지역별 최적의 출발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즐거움만큼이나 걱정되는 귀성 귀경길. 언제 가장 막히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고속도로 교통 정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난 설 명절 때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0시부터 토요일인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11일부터 일요일인 오는 15일까지 5일간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됩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 길다곤 할 수 없지만 가족 친지들과 가까운 곳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나들이 가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기간 경남에 가볼 만한 곳들을 정리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천년고찰 합천 해인사. 특히 해인사 소리길은 지금 초가을까지 피는 붉은 백일홍으로 가득합니다. 소백 산맥줄기로 영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황매산. 해발 900m 고지까지 뒤덮은 탁 트인 평원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가을 억새풀도 조금씩 올라와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핑크뮬리로 유명세를 탄 함안 악양생태공원도 가볼 만합니다. SNS를 통해 사진 촬영 명소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핑크뮬리가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분홍빛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푸른빛과 섞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연휴 기간 도심 곳곳도 관광 명소로 변합니다.
2년 전 문을 연 창원 용지 호수 무빙보트는 이색적인 즐길거리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보트에 LED 조명이 들어와 아름다운 선상 카페를 연출합니다. 인근의 경남 대표 관광지 저도 연륙교는 바다 위를 걷는 다리로 창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개장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입니다. 국내 우수 로봇 전시관과 로봇 체험시설, 놀이기구까지 있어 재미 요소를 두루 갖췄습니다. 경남도는 추석 연휴 가볼 만한 곳 26곳을 선정해 알리는 등 귀성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맞아 경남을 방문하는 기성객들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 밖에도 추석을 맞아 경남 모든 시군에서 200여 개의 추석 문화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 누리집 공연 행사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창원에는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 문화를 지켜온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산 상봉제인데요. 21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열리는지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 거지를 끝낸 뒤 수확에 대한 감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창원 남산 일대의 전통. 이 문화를 이어온 행사가 바로 남산 상봉제입니다. 21회를 맞으며 창원의 대표 민속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먼저 4년 전 복원된 구한말 전통 복권인 만인계가 선보입니다. 복권 한 장의 가격은 1,000원. 1899년엔 어려운 경제 극복을 위해 시행됐다면 120년이 흐른 축제장에선 행운도 잡고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쓰입니다. 마산항개항 120주년을 기념한 행사도 준비됩니다. 남산공원 일대는 차원 대도부 도읍지가 있던 곳이고 고려 충렬할 때 지어진 향교가 있으며 역사의 문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국악 공연과 굿판, 뮤지컬, 비보잉은 기본, 예술단체와 동호회 등 참가자도 다양합니다. 행사의 유래인 기원제도 재현됩니다. 한과의 음식을 맛보며 전통 체험을 즐기는 것은 축제의 재미를 더합니다. 남산 상봉가요제는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주민들이 성묘도 하고 또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해치라는 행태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마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러 오이소. 남산 상봉제는 오는 21일과 22일 창원 남산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은 이번 추석 연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첫날인 12일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당일인 13일은 경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휴 기간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보름달은 경남 부산 지역에서 6시 25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지역별 자세한 날씨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전쟁 물자가 필요했던 일본은 우리나라의 소나무 송진을 마구잡이로 채취해갔습니다. 하동 송림공원과 사천 다솔사 등 서부 경남 곳곳의 소나무도 이러한 수탈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300년 전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다는 하동 송림공원.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900그루 정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곳곳에 크고 작은 상처가 보입니다. 지역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송진을 강제로 채취하면서 남은 상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많은 소나무가 이렇게 고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에는 그런 흔적들을 긁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세월이 지남으로써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런 자국들이 있습니다. 예. 태평양 전쟁으로 원유 수입로가 막히자 전쟁 물자로 쓰기 위해 송진 채취를 강요했던 일본. 당시 일본 본토에서도 송진 채취를 했지만 국내보단 그 양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50cm 이상 정도까지 피해를 주면서 하지는 않고 공출량이나 이런 게 달랐죠. 소나무는 얼마나 생산한다 이런 것도 연구를 했었고요. 소나무의 아픈 역사는 이곳 송림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주 월화산과 함양 심지원, 사천의 대포숲, 천연고찰 다솔사의 소나무들도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송진을 수탈당한 장소는 파악된 것만 43곳. 특히 1943년 한 해 동안에는 4,000톤이 넘는 송진을 채취했습니다. 이는 50년생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채취해야 하는 양입니다. 41년 이 근처에 연료가 없고 전쟁을 해야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과다하게 이용을 했던 거죠. 산림과학원은 피해목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계속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일제 수탈의 상흔을 안고 있는 서부 경남 소나무. 잊혀져가는 아픈 역사를 나무는 오롯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1일 통영을 찾아 적조 방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장관과 김 지사는 통영의 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적조 예찰과 방제,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양식 어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에는 남해 서면에서 통영 한산면까지는 적조 경보가 내려졌으며 지금까지 적조 피해로 우럭과 넙치 등 184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2023년 전국체전을 유치한 가운데 주 경기장으로 사용될 15,0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구산동 김해운동장 옆 부지에 1,5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클라이밍, 볼링 등 생활체육시설과 함께 키즈카페, 북카페 등 문화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은 2023년 전국체전 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12일까지 밀양역 앞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이어집니다. 밀양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직거래 장터에는 얼음골 사과와 단장 대추, 제수용품 등 밀양 농특산품과 가공품이 판매됩니다. 사과로 만든 음료와 맥주 등 가공품 홍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밀양시와 코레일은 지난 2017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명절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추석 명절 이후 홍로 사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부산 경남 지역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NH농협 거창군 연합사업단, 거창군 농특산물 직거래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울산 농소농협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30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거창 농산물 특판전을 추진합니다. 또 TV 홈쇼핑 거창 사과 특판 행사와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등 거창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면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 반 별관 3층 공감홀과 17일 같은 시각 진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면접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입시 전문 강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시 모집 면접 전형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11일 새벽 0시 45분쯤 창원시 마산 하포구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7살 임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주민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와 천장 등을 태워 약 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음악창작소에서 올 하반기 음반 제작과 홍보 활동 지원을 받을 지역 뮤지션을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음반 제작과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국내외 공연 등입니다. 오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국내외 쇼케이스 공연 참여 뮤지션 모집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에 디지털 장비를 빌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메이커 팩토리가 생겼습니다. 메이커 팩토리는 3D 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고 창업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김해 여객터미널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구비된 장비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으로 구상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할 수 있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견학과 교육도 가능한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127명과 초등학교 210명, 특수학교 65명 등 모두 402명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1차 시험은 11월 9일,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1일입니다. 이후 교직 접성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영어 면접 등을 거쳐 내년 1월 3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11일 경상남도에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모든 시군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참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시청이나 군청, 동주민센터에 기부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김해 진영역 철도 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지난 2010년 경전선이 복선 전철화되면서 105년 만에 사용이 중단된 구 진영역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기증받은 철도 물품 전시장과 객차를 리모델링한 북카페, 기관사 체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 진영역은 1905년 일본이 군용철도를 놓으며 개통됐다가 1940년부터는 일반 운수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역사가 있는 폐역입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수요일에는 서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5도, 밀양은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 이후로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당일은 맑아서 보름달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수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상하기 쉽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만들어둔 음식은 한 번 더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